할 말 많은 남자들과 더 할 말 많은 박지희가 함께 들려주는 대한민국 정치사와 역사 그리고 문화의 비하인드 스토리. 다른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본격 정치 버라이어티. 아나운서와 개미투자자와 서울시장 후보의 수다쇼 팟캐스트 악의정 시즌4 지금 시작합니다. 와 아 너무 오랜만이에요. 진짜. 네, 그동안 너무 바쁘셔가지고 대본에는 각자 바쁜 일정이라고 돼 있었지만 저희는 그닥 바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네. 악의정 언제 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만나 뵙게 됐습니다.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 후보님 그리고 초특급 게스트를 또 한 분을 저희가 모셔봤는데 아마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노무현 대통령님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님이십니다. 일단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초특급 게스트로 소개받은 곽상원입니다. 초특급 같지는 않고요. 그냥 평범한 아저씨입니다. 네. 초특급이죠. 초특급 아저씨. 직업은 변호사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딸 둘이 아들 하나 있고. 네. 다둥이네요. 예, 딸들의. 근데 사실 이제 저만 여기서 저만 미혼 아니구나. 보내버리네 나를. 죄송합니다. 박지 씨도 미혼이긴 한데 박지 씨 부모님 그리고 이제 두 분 다 이제 다둥이. 박지 씨 부모님도 파워풀하신 분들. 네. 자녀 네 분이죠. 네 맞습니다. 진짜? 네. 오 굉장히 뜨거운 분 부모님. 누구 앞에 만나뵌 적은 없지만 아이를 많이 낳으면 뜨거운 사람이 되는 건가요? 네, 파이팅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부부. 네. 그런 거군요. 합의 자녀 지금 12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3명 채워주시길 바라면서 네. 15명으로.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곽상원 변호사님과의 본격적인 대화는 본 주제에서 나눠보도록 하고 일단 우리 의원님 네. 살이 너무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요? 제가 국회의원 선거 6번 치르면서 첫 번째 선거 때 한 5kg, 4, 5kg 빠진 적이 네. 있고요. 그건 처음이니까. 그러나서 5번 치른 동안은 살이 전혀 안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한 2kg에서 2.5kg 빠졌어요. 와. 얼굴부터 빠지더라고. 네. 이거 원래 나이 들면 얼굴. 아이 나이야. 무슨 나이야. 젊은 시장 후보 이렇게 나와야 돼.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근데 진짜 바쁘게 돌아다니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맞아요. 오후에 녹음을 점심 딱 지나서 하는데 오늘 오전에 은평구 가서 노동정책 발표하고 오셨거든요. 와. 여기서 은평구까지 1시간 반 걸립니다. 서울 전역을 누비고 있다. 와, 그러니까 지난 11월부터 지금까지 12월부터. 12월부터 하루도 안 쉬고 네. 계속해서 달려 오신 네. 건데 내일 모레가 경선이죠 이제. 근데 25,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그렇죠. 네. 금요일부터 네. 저희가 지금 화요일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심정이 어떠세요? 떨려요. 이게 막 후회가 남거나 그런 건 그런 건 없으세요? 없어요. 근데 이제 정말 많은 분을 만났고 음. 또 많은 분과 대화를 해봤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다 보면 내가 뭔가 이렇게 초점을 잘못 맞춘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거든요. 선거를 치르다 보면. 근데 내 생각이 맞았구나. 정말 절실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구나. 그런 분들을 대변하겠다고 주장한 것이 옳구나.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대절실한 사람들에게 손길이 필요한 시대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네. 네. 영혼을 실어서 좀 공감 좀 해봐.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근데 시간이 진짜 빨리 간 것 같아요. 시간이 진짜 빨리 네. 갔었고. 그러니까 네. 이게 보면요. 관전자들은 시간이 빨리 가고 네. 행위자는 너무 시간이 안 가요. 그래요? 많이 안 갔어요? 하루가 굉장히 네. 길어요. 왜냐하면 일정을 많이 하니까. 옛날 같으면은 뭐 한 국회의원으로서 일정이라는 게 보면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한 4-5개거든요. 물론 선거 때는 많이 하지. 네. 지금 하루 10개, 12개 이렇게 하면 그 하나하나 일정을 소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저는 이제 집중을 하니까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동 시간도 무시하지 못하니까 그쵸. 아마 원래 지역구 활동하면 서대문구 안에서만 계시면 왔다 갔다 하더라도 피로감이 좀 덜 하실 텐데 오늘 아침에 말씀 은평구 갔다가 여기 지금 다시 마포구거든요. 좀 딱 끝나고 또 다른 데로 가셔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예를 들면 이래요. 강서구에서 일정이 있다가 광진구에 있잖아요. 그러면 1시간 반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갔다 왔다 하면 3시간 아니에요. 김포에서 김해 1시간이거든요. 비행기 타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장기간 일정이 될 수밖에 없는. 아마 또 차 안에 계실 때도 또 전화통 붙잡고 또 전화하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때 곽상원 변호사가 지난번에 충북 영동 옥천 보은 네. 출마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몇 킬로 달렸다 그랬지? 선거 기간 중에? 하루에 그 이동 거리가 350km 정도. 이게 넓거든. 매일매일.
지역구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앞에서 얘기할 수가 없어. 운전기사 너무 극한 직업 아니에요? 직접 운전하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운전하는 분이 굉장히 고생했을 것 같아요. 서울특별시의 4.5배거든요.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악예정과 우상호 TV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 확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우상호 TV 지금 구독자 수가 13만 맞죠? 네. 13만 구독자인데 이게 이제 구독자라고 하면은 이거를 다 구독하시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는 분이 한 2-3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당 뭐 한 100만 조회수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 여기저기 공유 좀 많이 해주시고 2년 좋아요. 동안 하나밖에 없는데 100만 조회수가. 앞으로 많이 나와야죠. 그건 편집의 문제가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우상호 TV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오창석 씨도 또 오랜만에 지금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네. 오창석의 창창한 게스트를 저희가 항상 코너로 준비를 해가지고 해왔는데 네. 한 2번 했나요? 그랬을걸요? 창창한 이슈. 아니 근데 그거 재밌었어. 네. 창창한 이슈 재밌었어. 그래도 오늘 초특급 게스트 오셨으니까. 창창한 시리즈. 네, 그렇습니다. 오신 분께 집중하겠습니다. 저희 뭐 다음 시간을 기약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요즘 뭐 잘 지내시는 것 같으니까. 네, 잘 지내고 저는 그 사이에 또 조정훈 후보와 함께 음. 또 토론 진행했었고 네, 조정훈 후보는 그게 재밌었나 봐요. 네. 박영순 후보랑 또 하고 있더라고요. 네. 돌아다니면서. 근데 제일 그 먼저 누가 시대정한. 했는지. 네, 네. 제일 먼저 누가 했느냐면 우상호 후보님이 했었다라는 걸 꼭 음. 강조해주고 싶습니다. 네, 가서 이제 우상호 의원님 홍보 많이 했어요. 홍보 많이 했었고 네. 자연스럽게 사실 저는 이제 뭐 기울은 상태에서 갔으니까 마음이 홍보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홍보대사로 잘 다녀오셨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오늘 곽상원 변호사님과 함께 하시게 될 텐데 저희가 이제 오늘 코너가 또 새로 하나 생겼네요. 네,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PD님이 코너 장명 중독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뭐 원래 안 되는 하나씩 집이 자꾸 코너 새로 만들어. 판 새로 달고 우간지라고 합니다. 우상호의 간절한 지지 호소. 간절한. 우상호의 간절한 지지 호소 여러분 소간지가 아니라 우간지입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우거지로 하게 되면 우상호의 거절할 수 없는 지지율. 우거지 좋다. 우거지. 우거지다. 오, 우거지. 거절할 수 없는. 알겠습니다. 네. 나는 거지 같은 그럴 줄 알았어. 거절할 수 없는. 우상호의 거지. 우거지 좋다. 우거지. 예. 네, 거절할 수 없는 지지호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곽상원 변호사님과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거지. 우상호의 거절할 수 없는 지지호소. 우간지래, 우간지. 우간지자 우거지. 자, 일단은 뭐 캠프를 지난주에 찾아가신 거를 제가 봤거든요. 예, 네. 예. 일단은 뭐 왜 우상호를 선택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그 부분부터 간략하게 어떤 말씀해 압박이 주실까요? 있었나요? 어떤 협박이? 다음 공천도 보장해주겠다는 뭐 생명의 위협까지는 있지 않고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 신체적 위해는 조금 가했던 것 같아요. 거절할 수 없는. 네. 그래서 거절을 못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약간 되게 엄청난 저는 메시지와 사인이 됐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노무현 대통령과 때려 뗄 수 없는 인연이 또 우상호 의원님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2가지 정도라도 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못 만드셨어요 아직? 신체 못 위를 빼고. 만드신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말을 끌고 있으면 네. 없더라도 지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네요. 거기 아니 마음에 없는 말은 네. 못 하시는 분인가 봐요. 아니요. 그러면 진짜 아무 이유 없이 한 것처럼. 땀나갔습니까? 땀났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늘 선거는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들은 늘 후보가 있고요. 네. 후보는 그 사실은 많은 분들이 나오지만 그 선택할 수 있는 후보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딱 2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선거에는 2분 중에서 지금 시대와 지금 서울 시민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저는 우상 후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 지금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지금 서울 필요한 시민에게 사람. 필요하신 분으로 봅니다. 에. 근데 서울 시민들이 지금 잘 그거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지율이 너무 안 오릅니다, 여기서 올려놓고 의원님. 여기서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어. 아니 전 아직 모자랍니다. 아직 많이 배고파요. 오르고 있어. 사람들이 말이야.
일주일 사이에 10% 오르는 후보 봤어요? 아 진짜요? 그래, 그거 안 봤잖아. 아니 저 예전부터 그 정도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로지 아니, 우리 생계형 지지자지. 이게 보니까 진심을 담아 지지한 사람이면 매일 검색을 해본다고. 아니죠. 지금 일주일 사이에 10% 네. 오르셨습니다. 그러면은 이틀 사이에 이제 한 20%만 더 올리면 이기실 수 근데 있다. 이번 선거가 네. 그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여론조사로 그러니까 50%를 당원이 투표하고 50%를 여론조사로 하는 줄 알고 그쵸. 계신데 여론조사로 하질 않아요. 선거인단 투표예요 50%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달라. 그래서 저는 한 3,000표, 4,000표 싸움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선거인단 투표라는 거는 6만 명을 선정해가지고 그 6만 명한테 이제 그 6만 명 명단은 서울에 주소지를 둔 분들 명단을 선관위로부터 받아요 당이.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돌리는 거야 6만 명에게. 거기서 국민의힘 지지한다는 분을 빼고 무당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게만 네. 투표를 시켜요. 그러니까 6만 명 중에 몇 명이 할지는 모르지만 여론조사로 하는 것과는 차원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 여론조사는 그쵸. 강제로 세대 할당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40, 50대에서 지지층이 많다. 소용이 없어요. 그 인원을 자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안 잘라요.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가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지금 공표된 것과는 무관하게 적극적 투표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반반이기도 하고 일단 근데 우리 그 곽상원 변호사님도 우상호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에 비해 지지율이 안 나온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원래 정치라는 게 일정한 가치를 현실로 실현시키시는 건데 네. 실현시키는 작용인데요. 네. 거기 정치인 우상호는 지금까지 일관된 정치 행위를 해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정치 행위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실제 따뜻한 것인데 어떤 때는 과격하게 느껴지기도 했었고 하지만 실성품이 좋으신 분이고 착하신 분입니다. 그 타인의 감성을 잘 아시는 분이죠. 지금 전 국민 특히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신 분이 행정가로서 실제 행정을 펼치실 때 위로받는 행정, 그 다음에 발전하는 행정, 유능한 행정을 펼 수 있을 거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후보가 바로 저는 우상호 후보라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들 말 좀 해봐. 캠페인의 정석이에요. 지금 캠페인의 정석이 나왔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과찬이십니다. 네, 아직 그래서 뭐 이 진심은 뭐 다들 땀나요, 우리 시청자분들 준비해오신 멘트를 완벽하게 소화하셨어요. 오늘 할 일이 끝났어요. 변호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마이크 좀 조금 가까이 대주세요. 아까 하셨던 거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아이 사람들 놀려? 땀나잖아 지금. 너희 땀 흘리는 거 처음 봐 지금. 아니 이 두 명의 예. 장난꾸러기한테 넘어가면 안 돼. 나도 처음에는 막 휘말려갖고 되게 어리둥절했는데 이게 지금 의원님이 안 넘어가시니까 저희가 자꾸 변호사님한테만 장난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능하신 분들이네요. 네, 그러면 뭐 우상호 그 우리 예비 후보님을 어떻게 좀 도우실 생각인지 네. 그런 부분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전곡을 찔렀어. 전곡을 찔렀어. 아주 좋아. 우상호 TV에서 예. 일단 뭐 제가 어떠한 소용이 있을지 어떠한 효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함께 선거 운동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 드러나지 않은 지지자들을 조금 더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번에 투표 방식 자체가 네. 네. 실제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강제적인 여론조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더 한 표라도 모을 수 있으면 그 민주당 경선에 통과하시고 민주당 후보가 되셔서 민주당 후보로서 서울시장에 당선되셔야 됩니다. 예, 그 힘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정을 다 빼놨습니다. 정말요? 사건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총선 출마 근데 후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네. 국정원 사찰 네. 관련된 오. 소송 대리하고 계신데 그래서 상당히 중요. 그죠? 그거는 아닌가? 거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네. 그 사찰이라는 것이 사실은 법률 용어는 아니고 그냥 그 특정한 권한이 없는데 국가기관이 비밀리에 특정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 사찰이라고 일단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광노현 전 교육감님 그리고 명진 스님에 대해서 네. 국가정보원이 특정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그 작년 11월인데요. 제가 12월에 그 내놔라 내 파일 거기 내놔라 내 시민운동, 파일 운동. 네. 예, 거기에 제가 참여를 해서 저도 한번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 제 정보가 국가정보원에 있는지 없는지. 네. 어땠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2월이죠. 네. 예. 1월 말에 받았는데 그때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문성근 배우님이고요. 문성근 배우님 23건을 받으셨고 제가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진짜? 제가 16건. 어머. 아니 왜? 와, 좋네 진짜. 전 그 당시에 특별한 정치적 인물이 아니었는데도 대통령의 저는 사위여서 그런가? 매우 숨어 그러니까 살았고요. 조용히 살았는데 일단 기가 노무현 대통령이 사이라는 이유로 사찰 대상이 되나 보네. 그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지금 일단 진행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네, 진행부터 말씀드릴게요. 훅 들어오시면 제가 훅 가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총 16건을 받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제가 그 언론사에 일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보고 문건도 있고 예, 그 민정수석이 지시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사를 하든지 사무실 이전을 하든지 그러면 꼭 하나씩 생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문건 내용을 보게 되면 한 번 만든 것 같지는 않고 그 문건을 만들기 위해서 기초 자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정보 수집을 해서 예. 정리해서 보고하고.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고 어떻게 대응할까 고심을 좀 하다가 한 번 더 신청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가정보원의 입장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건의 제목과 내용을 특정해 주면 공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문건 내용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이 일반 개인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이 사실은 알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이 원래 금지된 일이고 불법적인 일인데 그 문건의 제목과 내용을 특정하면 그렇죠. 공개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 문건을 가지고 분석을 시작한 것이죠. 분석을 한 3일 정도 쭉 한 다음에 그 각각 문건의 내용에 보기에 단어들이 다 있습니다. 단어들. 네. 그래가지고 그 문건에 유추되는 것들을 다시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자신이 사찰 대상일 것이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논리를 세우시면 됩니다. 국가정보원은 일반 개인에 대해서 일반 개인의 사적 정보를 수집할 수가 없다. 수집, 관리, 생산할 수가 없는 것인데 따라서 일반 개인으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국가정보원의 컴퓨터 서버 등에 검색을 해서 나온 모든 문건을 달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한번 해보셔야 되는 아마 거 그리고 추가적인 문건이 제 생각에는 이번 주 내로 나올 거로 봅니다. 근데 지금 야당에서는 이런 사찰에 대해서 규명하려는 노력을 두고 선거를 앞둔 정치 공세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일방적으로 좀 깎아내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거기 정치 공세라고 하게 되면 지금 그 정치 공세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가 국가정보원이 저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1월 말에 알았습니다. 1월 말에 받았기 때문에 안 것이죠. 네. 예. 그건 국가정보원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국가정보원이 저한테 정보를 주게 된 계기는 작년 11월 말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제가 신청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신청한 후에 최장 20일 이내에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니까 지방선거라든지 특정한 정치 스케줄에 맞춰서 제가 신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그렇게 정치 공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특히나 이렇게 국가 권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그건 말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용기이거든요. 그러면 그 피해 사실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가 지금 그 피해 사실 말하는 것은 정치 공작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그치, 것입니다. 그치. 맞아요. 아, 말 잘한다. 그러니까요. 초능력 있어. 아니 그래서 거기 민주당의 후보들은 그런 긍휼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특히 더 긍휼이 있으신 분이 우상 후보님이라고 우상호 있습니다. 예비. 아니 이게 갑자기 쓱잘 갔어요. 마무리 잘하셨다. 잘 들어왔어. 근데 그렇게 연결되는 건 이상한 거 같아요. 네, 아마 사찰 대상의 우상호 의원님 근데 계시지 이게 않았을까요? 이런 네, 거예요. 네. 이제 물론 평범한 민간인들까지야 네. 일일이 국정원이 뭐 다 사찰을 하겠어요. 네. 근데 이런 거잖아요. 만일 나를 타켓으로 해서 조사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혹시 이러저러한 사정에 의해서 나의 사적 정보도 혹시 거기서 취합하거나 거기에 연결되어 누적돼 있지 않을까라는 공포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사생활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굉장히 엄밀하게 만들어놔서요. 지금도 보면 법률에 의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상당히 처벌이 높아요. 근데 이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률인 수준인 것이고 특정인의 사생활을 국가기관이 들여다봤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거는 굉장한 그 소위 민주주의 소위 헌법 정신을 위반한 대단히 심각한 범죄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없애왔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국정원이 이걸 이제 굉장히 방대한 양을 이렇게 해왔다. 근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사를 하거나 뭐 사무실을 이전하거나 이런 것까지 다 추겠다 그러면 상시 감시를 했다고 봐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시위와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거를 뒤졌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사생활의 큰 흐름을 계속 지켜봤다는 거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 너무 근데 많아서. 뭐 어차피 나같이 공개된 생활을 하는 국회의원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도청과 미행을 했느냐 네. 특히 도청을 했느냐 이런 건데 지금 이명박 정권 때 사찰 문건을 보면 도청했다고 보여지는 사례가 꽤 있어요. 끔찍하다. 근데 내가 실제로 이런 게 있어. 내가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한번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네. 그 수사한 수사관이 그 자꾸 밑에서 뭘 봐. 그 음. 물어봐. 네. 그때 그 우상호는 그럼 그분에게 뭐라고 했나요? 그럼 밑을 봐. 네. 그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 적어놓고 네, 네. 봐. 그 내가 딱 보니까 이게 도청한 자료를 갖고 아. 내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야. 그 그럼 내가 정황이 충분히 있네요. 그럼 내가 이 자식들이 딱 보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집 근처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도청을 해서 녹음을 했구나. 라는 걸 나는 그때 알게 된 거지. 근데 그걸 거기서 따질 수는 없지. 왜냐면 거기서 이거 내놔봐요. 그러고 막 이렇게 뺏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라는 정황이 있으신 거죠. 그렇지. 정황인 거지. 그게 아니, 난 이제 사타구니 긁었는데라고 얘기해. 오창석 진짜 질문을 하고 내가 답변할 때 같이 대조하면서 보고 있었거든. 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도청하고 있었구나. 그게 이제 내가 제야단체 했을 때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그때 상시 도청 대상이었다고 나는 판단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제 우리 같은 제야 인사는 뭐 거의 아예 내 생활은 거의 저쪽에 24시간 감시당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늘 노출돼 있다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근데 것 지금 같아요. 생각하면 화가 막 나는 거지. 왜냐면 집에서 이 집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과 한 대화를 물어본 거거든. 근데 그리고 그거는 범죄의 대상이 아니었거든. 그 내가 내가 우리 그 집에서 그 집이 그 집이요. 그 안내상 의원 같이 살았던 그 집.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물론 24시간 내내 세워놓지는 않았겠지만 네. 그 사람이 내 집에 왔을 때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는 계속 도청을 하고 있다고 도청을 하는 거지. 야, 나쁜 놈들이네. 그런데 진짜로 종이도 막 드시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진짜요? 메모하신 종이들 막 이렇게. 혹시 누가 볼까봐. 그때는 시위할 때니까. 그때는 이제 학생운동하고 사회운동할 때는 필담을 나눠요. 그 훈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말로는 딴 얘기하면서 이제 그렇지. 박지 뭐 잘 지냈어? 뭐 이러면서
오늘 시장소는 딱 이렇게 주고 그럼 이제 뭐 밥 먹었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도청될 거 대비해서 나중에 그러고 나서 이제 비밀 대화는 찢어서 먹고 휴통에 버리면 또 가져가니까 씹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그거는 이제 아주 비밀스럽게 운동할 때고 정치권 와서는 그렇게 안 하지. 정치권에 필담 나누면 국회의원들이 필담 나누면 추억의 놀이 일어나요. 추억의 놀이. 우리 20년 전에 이렇게 놀았는데. 운동권 놀이. 아니, 근데 도청 관련해 가지고는 네. 사실은 도청을 했다면 어떤 사람의 말이 그냥 그 네. 따옴표로 찍혀 있으면은 도청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좀 보는데요. 제가 확보한 문건 16건 중에 예. 한 2건 정도는 따옴표 쳐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도청이에요. 따옴표가 있어요. 거기 뭐 지워져 있는데 하여튼 거기 그 대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따서 그냥 기록을 뭐 해놨던 거네. 그 따옴표 쳐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하고 관련 없이 무조건 이게 좀 드러나야 되는 그런 일들인 거고 뭐 야당에서는 이게 뭐 선거를 위한 정보기관의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게 문건이 드러나기 시작한 게 이제 작년 11월 대법원 판결이 거의 3년 걸려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년 걸려서 이제 너희 그 파일을 내놔라라고 판결이 그때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빨리 그 판결을 내려줬으면은 선거와 맞물리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네, 이거는 뭐 그리고 선거가 맞물리든 안 맞물리든 선거 때문에 중요한 자료가 나오는데 선거 이후에 얘기합시다. 이게 또 이상하지 않아요? 웃기죠. 나온 건 나온 대로 얘기하죠. 이게 처음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이렇게 했느냐, 네. 아니면 일정 시기 이후로 했느냐. 집회 이후부터. 저는 제가 이제 그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런 거예요. 2008년 강호병 집회가 네. 굉장히 광범위하게 벌어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후에 이명박 정권이 자기 정권의 운영 기조를 바꾼 것 같아요. 감시와 통제. 그리고 이제 그 대상에는 노무현 대통령까지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이제 그게 그 비극이 결국 그 기조를 바꾸어서 감시와 통제의 기법으로 국가 권력을 활용하고 그걸 가지고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거나 조롱하거나 어떤 형사 사건의 어떤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는 것들 이것이 전부 이명박 정권의 정책 기조가 그렇게 가면서 결국 그런 큰 비극까지 이어지게 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국가적 범죄인 것이죠. 네. 그리고 이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서 이건 무슨 이번에 다가올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무관하게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단죄해야 될 사안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커졌냐면 부산시장 후보 중에 박형준 네. 후보가 수석이. 포함돼 있다 보니 당시 정무수석이었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거죠 또. 근데 지금 박형준 후보 예비 후보는 전혀 몰랐다. 내가 그거를 알았으면 뭐 단두대로 가겠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이렇게 말했죠. 그 보고서가 정무수석실까지 간 것은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통로였다 그냥 네. 받아서 넘겨만 줬다. 왜냐하면 나도 궁금해서라도 바로 여쭤볼까? 민정수석실로 줘도 되는 걸 네. 그렇잖아요. 네. 아니, 안기부가 아니, 국정원이 뭐 굳이 근데 그거는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민정수석실로 갔거나 정무수석실을 통해서 대통령 뭐 되게 보고됐다고 한다면 그 통로라는 게 사실은 표현만 통로인 거지. 그럼 통로가 왜 통로 역할을 해요? 바로 주라 그러면 되지 안 보고.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실제로 국정원 대면 보고 안 받겠다 선언하시고 실제로 정치 보고 안 받으셨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기조가 또 바뀐 거예요. 근데 그걸 정무수석실이 통로가 되었다까지는 인정했단 말이에요. 통로가 되었다는 것 자체를 인정했는데 뭐 나는 뭐 관여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지금 쟁점이 돼 있는 거죠. 조금 이상한 비유인데요. 저도 이제 그냥 거기 그냥 재밌는 비유를 드리자면 저도 거기 그 매일 경제 활동을 하면서 제 통장에 돈이 꽂힐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금방 나가요. 제 통장은 그냥 통로죠, 통로. 아, 네. 그렇죠. 그럼 제 돈을 안 버는 것이냐? 그런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돈, 네. 얼마 들어온지도 벌고 다 있지 알고 네. 누구한테 그러니까 나간지도 거기 알고. 거기 박형준. 그렇죠. 네. 박형준 정무수석실도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온 것처럼 꽂혔다는 거지 않습니까? 흘러갔지만 네.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보려면 볼 수 있었고 중간에서 또 이거를 바로 잡으려면 바로 잡을 수 있었고 충분히 그런 위치였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규모가 뭐 대상자만 최소 900여 명에서 오늘은 뭐 2만 명까지 될 수 있다라는 김경엽 그 2만 정보위원장 명? 네, 얘기까지 오늘 어휴, 나왔는데. 그러면 뭐 거의 웬만한 사람은 다 들어가 있네. 무조건 들어가 있죠. 아니 혹시 이상한 낌새 같은 거 있어. 느낀 적 없으세요? 국회의원 하시면서? 잠깐만, 늘 조심했어야 잠깐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원외였는데 네.
그때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사람이 이렇게 위축되는 거야. 나중에 아버지인데 혹시 결혼할 신혼 때 도청했으면 국정은 도청 맛집 아닙니까 이거? 신혼 때 도청했으면 야 이제 이게 쟤는 이상한 상상을 하는구나. 야 결혼을 못 해가지고 국정원 직원들이 거기로만 가고 싶다고 막 그냥.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신혼인 도청대상. 네. 근데 오늘은 좀 든든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네. 늘 아슬아슬한 게 이게 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발언들 되게 저기 막 두려웠는데 네. 네. 오늘 곽 변호사님 좀 잘 좀 봐주세요. 나만 잡혀가면 되니까. 아니야 근데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도 가끔 재판을 받더라고. 맞아요. 자기 분야 아니면 다시 공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또 다 논란에 한 번씩 다 서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그러세요? 서봤잖아요. 좋아? 재밌어? 아 제가 다음이요. 그리고 어쨌든 오늘 곽상한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사위 가족 친인척 음. 분과 또 가족 친인척만큼 가까운 우상호 의원님. 노무현 후보 2001년에 지역구에 초대했다. 그리고 돼지 저금통 날랐다. 저 돼지 저금통이야 워낙 유명한 얘기인데 우상호 의원님 했다는 건 처음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안 알려진 나에 겁니까? 대해서 뭘 알고 있어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알린? 아니 의원님이 좀 본인을 드러내세요. 안 알리는 거예요? 못 알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네. 이게 정치인의 착각인데 네.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 아, 안 근데 됩니다. 이제 그렇긴 한데 네. 아니 사실은 그때 유력한 후보가 이인재 후보가 있고 네, 노무현 그때는 후보가 엄청 있잖아요. 유명했었죠.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소위 386으로 불려지는 정치인들이 한 10몇 명 되니까 한 10명 정도는 하나의 그룹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면담을 해요. 보자. 그러니까 출마를 결심할 때쯤 해서. 근데 신문에는 뭐 다 이제 두 사람이 다 출마한다 이렇게 예고 기사가 나가지. 근데 이인재 후보하고 이제 밥을 먹었어. 네. 서교동의 어떤 한정식 집에서. 음. 근데 나는 정말 불쾌했어. 보리굴비가 아니었나요? 아니, 그때는 보리굴비가 별로 유명하지 않고 한정식인데 근데 이분이 우리한테 대하는 태도가 이미 대통령이 다 됐어. 아 고압적이었군요. 아니 고압적이라보다 그럼 보통 나 같으면 아 정말 나는 이런 이유로 난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한다. 그 도와달라. 내가 생각하는 정책 방향은 이런 거다. 이런 얘기를 뭐 정책을 구체적으로 안 해도 자기 갖고 있는 비전이나 왜 출마하는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지 정도는 얘기하지 않나요? 정치인인데. 네. 그렇죠. 2시간을 같이 밥을 먹었는데 한마디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여러분들 나처럼 유명해지기 전에 좀 즐겨 재밌게 살아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네,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셨네. 아니 이제 그게 뭐 나쁜 뜻은 아니고 네. 어디 여행도 가고 뭐 이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네 그리고 또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내가 물어봤어 그때 그 대통령에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어떻게 한번 해보실 생각이 있으니까 잘 살게 해야지 뭐 이러고서 또 다른 데 농담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우리를 그냥 의례적으로 야 내가 제일 센데 그냥 너희들 그냥 이렇게 저 밥이나 먹고 임마 내가 만나준 게 고마운 줄 알아 이런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가 비록 원외위원장이고 뭐 별로 힘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지역의 대표들인데 너무 우리를 그냥 가볍게 대하네 이런 느낌이 들면서 끝나고 나와서 우리끼리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셨는데 내가 그랬어. 야 이게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무슨 대통령 후보하는 사람들이 우리 앉혀놓고 농담이나 찍찍하고 말이야. 진지함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노무현 이제 상임고문도 초대를 했으니까 한번 가서 만나보고 비교를 해보자. 근데 그때 내가 나중에 몇 사람을 한 서너 명을 끌고 가서 포장마차가 술 먹으면서 야 정말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비전 제시 없이 우리를 밥이나 사줬으니까 뭐 줄 서라 이런 느낌으로. 뭐 이런 느낌이 진짜 그런 거였어요. 줄 서라 이런 느낌. 그리고 다 니들이 뭐 어디 가겠어 이런 느낌이야. 근데 그 다음 주에 정말 일주일 사이로 노무현 후보를 만났는데 이분은 또 너무 시종일관 진지하고 대한민국 지금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민주화운동했던 젊은 동지들이 이런 건 이렇게 하지 않겠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사실 그게 좋았어. 그래서 그렇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우리하고 좀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도 하고 자기 비전도 얘기하고 근데 이제 물론 우리도 그 얘기를 했어. 여러분이 날 대하듯이 아유 지지율이 별로 안 나오시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유 뭐 대선에 진심이 없다. 지금 뭐 아무리 봐도 대세는 이인재 후보인데 그 되시겠어요? 막 이렇게 농담하면 되고 안 되고는 짧고 길은 건 돼봐야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다 그래서 보다가
저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우상호 같은 사람은 저런 사람하고 해야지. 이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대통령 후보 나오셨는데 그때 이제 이광재, 안희정, 뭐 천호선 이런 분들 이제 그 금강빌딩이라는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가 네. 캠프였는데 이제 가서 이렇게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 선거 운동을 하러 다녀야 되는데 초대하는 지역이 없다는 거야. 아. 그리고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들은 지역위원장이 한 명도 없어서 그때. 그러네요. 네. 네. 다 거기 사무실에만 우글우글 있었어. 캠프 식구들이었어요. 그렇지. 백원우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우리 지역에 제일 먼저 와. 그러니까 괜찮겠냐고. 이인재 후보가 빤히 보고 있는데 그래서 뭔 상관이야 내 지역구 초대해서 본인이 온다 그러면 그분도 오라 그러면 되지 뭐. 그러니까 먼저 나한테 요청을 해. 요청한 걸로 해서 하자. 그래갖고 근데 그때 마침 서대문 가불구가 있는데 을구 위원장님이 아마 장관을 하고 계셔서 거기가 비어 있었어. 그래서 내가 그쪽에 사무국장한테 얘기해서 갑구 을구를 동시에 불러서 그러니까 인원이 많아졌죠. 네. 그래서 우리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지하가 그때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네. 예식도 하고 그 이제 뒤풀이도 피로연도 하는 장소로 넓었어. 그래서 거기다가 의자를 딱 놓고 한 400개를 놓고 딱 꽉 찼어 400개가. 그 노 후보님이 쭉 들어오시더니 한 4-50명인 수주하고 들어오셨다가 이렇게 많아. 400명이나 있으니까. 400명 모인 자리를 처음 오셨대. 그리고 그 후에도 물어봤더니 지구당 간 다음에 400명 모은 건 우리밖에 없대. 네. 그래서 처음에 오셔갖고 강연하시고 사진 찍고 가셨는데 나는 뭐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위원장으로서 내 지역에 초대해서 강연을 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이분이 한 4-50명에서 한 100명 정도 생각하고 내용을 준비해 오셨나 봐. 사람이 많으니까 헤매시더라고. 재미없었어. 400명 모았는데. 사실 40명이면 한 명씩 질문해도 시간 되거든요. 근데 400명이면 안 되지. 근데 나는 그때 지금도 뿌듯한 게 내가 최초로 초대해서 그때만 해도 대통령 된다는 생각 안 했어요, 솔직히. 그러나 나는 저분의 것 뜻이 같으니 도와드리자. 네? 그게 그래서 그게 첫 인연이 이제 좀 깊었지. 그리고 그때 끝나고 나와서 그래서 이제 거기 금강 빌딩에 있는 분들이 되게 고마워했어. 왜 이렇게 많이 모았어? 뭐. 근데 그 정도는 돼요. 국회의원 아니어도. 그래서 천호선 선배가 그때 나한테 밥 한번 샀어. 사야죠 당연히. 첫 스타트를 끊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는 처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 언더독이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노무현 후보는 이인재 후보에 비해서 그렇죠, 사실 완전 언더독이었는데 괜찮은 사람인 걸 알고 저 사람이 대통령 돼도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지만 그 당시 대세가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잘못 보이면 완전히 배제될 수도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그 그렇죠. 사람이.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래요. 당시만 해도 김대중 대통령이 당 총재를 할 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공천을 전부 총재님이 하셨거든. 그때가말로 진짜 제왕적 당대표. 그러니까 우리들 인식에는 어떤 게 있냐면 다음 대통령이 총선 공천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인재 후보가 된다고 100% 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뜻이 같다고 노무현 대통령을 돕겠다 선언하기가 굉장히 힘든 분이에요. 그렇죠. 요즘같이 민주적으로 그냥 지역의 당원들만 잘 모시면 지역위원장 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보람이 좀 있고 대주저금통 팔러 다닌 거는 다 나중에 후보가 되셨는데 네. 아니 지방선거가 이제 패배했어요. 근데 그때는 지방선거를 대통령 후보 중심으로 치르자 뭐 어쨌든 그랬으니까 이제 어쨌든 전국을 다니셨거든. 어쨌든 패배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거운동 열심히 하지 않았던 당의 중심 주류 부대들이 물러나라는 거야. 선거 패배했으니까. 아니 당대표가 있는데 당대표한테는 물러나라고 안 하고 후보한테 물러나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아니 그 선거 패배 때문이면 당대표도 물러나야지. 당대표한테 물러나라고 안 해. 그냥 하래. 애꿎은 후보한테 물러나라는 거예요. 막 흔드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지지율 떨어졌다고 또 물러나래. 내가 그때 그걸 보고 이런 반민주주의자들 막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눈치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바뀌나? 막 이런 그러니까 또 왜냐면 동교동계가 거기 많이 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때 아무도 선거운동을 안 도와줄 때 그때 이제 할 수 없이 당을 중심으로 선거는 못 치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에서 후보한테 자금도 안 줬어. 당에 돈이 썩어났는데도. 그래서 국민참여운동본부라는 걸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대선 캠프였어. 그 정동영, 추미애 두 분이 공동 대표하고 임종석 의원이 특보단장하고 내가 상임 부부부장을 했어. 그러니까 그래갖고 진짜 내가 원외위원장인데 전국 다니면서 이 대지저금통 팔러 다녔는데 그래도 그때 이제 문성근, 명계나 뭐 이런 분들이랑 다녔지. 근데
그때 노사모 내가 그때 감동 많이 받았지. 정말 그때는 당원들을 대신해서 이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내가 여러분들 안 힘들어요? 생업이 있는데 했더니 그냥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그 정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낸 대통령이라는 거기 어떻게 내가 지역위원장인데 안 하겠어. 그래서 전국 진짜 많이 다녔네.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굉장히 힘드셨을 강원도도 겁니다. 철원 가셔가지고 그건 경선 때. 네, 경선 네, 그건 내 강원도니까. 때. 근데 그걸 좀 미리 얘기하지. 당일날 전화해서 한참 뭐 하고 있는데 형 강원도 좀 빨리 가봐. 그래서 서울에. 야 그럼 그럼 어떻게 당시 KTX 없을 때 2박 3일 3박 4일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난 속옷도 안 가져왔는데 그냥 사. 그래서 바로 그 순간 차를 타고 그냥 이동해서 원주를 가갖고 거기 강원도 책임자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원주, 강릉, 춘천은 해볼 만한데 강원 북부는 아예 연고가 없다. 근데 고향이 철원이 좀 가라. 그래서 거기서 또 그럼 처음부터 철원 가라 그러면 되잖아. 네. 서울에서 원주 갔다가 원주에서 철원 가려니까 5시간 걸렸어. 4시간. 그래서 가갖고 철원 가서 어떻게 일단 모텔 하나 잡고 그 명단 준 거 보고 차 하나 체크해가지고 이게 우리 형 친구인가? 우리 작은 형 친구인가? 이게 그 양반 탐문해가지고 나이를 보니까 우리 형하고 동창이야. 그래서 대의원이 가갖고 집 찾아가서 저 우상원 대의원이니까 그 누구 동생 너 누구 동생 아니야? 예. 그 저기 그래서 이제 가서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야, 이 지역 철원은 이인제 오른팔 203 지역인데 눈이 시퍼렇게 지금 우리 감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 겉으로는 이인제 찍는다고 하고 실제 들어가서는 노무현 좀 찍어주세요. 그랬더니 야 그러면 너한테 뭔 도움 되냐? 노무현 돼야 제가 국회의원 돼요. 막 거짓말 해가면서 이게 사실 고전적인 방식이지만 지금도 먹힙니다. 네. 엄마 아빠 설득할 때 최고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대의원이 38명인가 40명인데 그중 14표를 내가 뽑아왔어. 그래서 근데 사실 2박 3일 했는데 14표니까 좀 너무 없어 보이잖아. 네? 숫자가 막 몇백 표는 돼야 되는데 그래서 글쩍글쩍 하면서 서울 올라가고 한 사흘 거기서 있다가 야, 나 다 만났는데 14표 해왔다. 했더니 그때만 해도 좀 반응이 수고했어요. 이런 분위기지. 왜냐면 많이 못 해오니까. 근데 말은 형식적으로 그러더라고. 뭐 어차피 형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 14표도 했겠어요? 근데 딱 개표를 했는데 7표를 이긴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완전 우상호 공이 된 거 아니야. 그 14표 없었으면 7표 차이로 졌네요. 졌지. 그러면 서울로 북상한 바람이 또 한풀 꺾이죠. 꺾이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야 난 그때 당시에 내가 그래도 처음 14표 갔을 때는 되게 내가 좀 초라하게 갔다가 7표 갔다는 발표를 보고 다음날 일부러 갔어. 안 불렀는데도. 생색 가서 후보 옆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생색좀 내려고 캠프 갔는데 후보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저기 막 또 서울 입성하려고 정신없잖아.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내가 앉아있는데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하는 거야. 이용해 먹을 땐 그렇게 이용해 먹더니. 그래서 가서 이렇게 하다가 만나갖고 근데 어떻게 그때 고맙다고 하더라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후보님은 아시나? 물어봤더니 아셔. 우리 다 보고 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서울 경선대 할 때 딱 악수를 했지. 그랬더니 네 위원장 고생 많아요. 그러고 가시더라고. 고맙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 보고 안 했어. 보고 안 한 거야. 보고 안 했어. 정말. 그 생각에 누가 인터셉트해서 자기가 했다고 생각. 캠프에 꼭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캠프 동일해요. 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해서 뛰었고 그 사람이 잘 됐고 대통령이 되어서 잘하셨기 때문에 보람이 있었죠. 변호사님 그때 한창 만나실 때 아니셨어요 그때? 2002년인데 제가 2002년 7월 31일 날 네네.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는 돼지파라 다니기 시작할 때구나. 네. 그때 뭐 거기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후보 사퇴하라고 아마 그럴 때. 그때 막 흔들 때. 그때 이제 처음 만나셨어요? 예, 7월 30일 날 처음 만나고 그 다음에 2월 8일에 결혼했습니다. 엄청 빨리 결혼하셨네요. 결혼식 날짜 만나고 한 2달 만에 잡았습니다. 오 진짜? 와. 야, 그 콩깍지가 완전히 씌었구나. 아마 선거 없었으면 더 빨리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당시 예비사위 입장인데 네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뭘 도왔어요? 나 돼지파라 다닐 때. 네. 그걸 여쭤보려고요. 이게 그 사람에 따라서는 안 돕는 게 돈. 가만히 있는 게 좋아지. 야, 나 이런 말은 처음 들어. 걸고 치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것이 졌어.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것이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하셨다. 예비 이게 어설프게 보면 대통령이 더 아니. 오해했을 거예요. 한달 아니. 만나고 이런다. 본인이 안 듣는 건 괜찮은데 네. 그러면 따님도 아빠를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건데 그때 연애를 했을 테니까 아빠를 열심히 못 돕기까지 방해까지 했네. 아빠는 아빠 인생이고. 아니 이거 나는 인척도 아닌데 나는 죽으라고 다니는데 딸하고 사위 될 사람은 연애 질이나 하고 야 이거 정말 이거 그랬던 이제 말할 수 있다. 팔도 유람하러 다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한창 지지율이 안 나와서 네. 지지율 하나 사퇴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받고 이제 아빠한테 결혼하겠다고. 야 정말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네. 거기 아마 지지율이 안 나와서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 맘대로 해라. 아니 진짜 민주적인 대통령이네요. 나의 상황이 정말 궁지에 몰려 있는데 딸이 결혼한다고 해서 이걸 뭐 어떻게 이걸 어떻게 내가 하는? 지금 후보자 입장이잖아. 네. 내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데 네. 우리 딸이 결혼하겠다. 사익감 데려와서 나 결혼하겠다 그러면 열 받을 것 같아. 야 지금 아빠 도와주고 좀 대통령 되려면 야 정말 야 심지어 돕지도 않아. 여행 열심히 안, 다니고 안 돕는 게 도와준 거잖아 지금. 아주 신박한 논리였어요. 돕지 않는 거지 돕는다. 아, 네. 어쨌든 뭐 사실 그 당시에 선거 자체가 당일까지도 막 승패를 어떻게 가늠할 수 없는 굉장히 치열한 그 전날이 박빙의 선거잖아요. 제일 막 그냥 왜냐면 이제 단일화 깨지냐 안 깨지냐. 아 그때 진짜 피 말렸어요. 진짜 피 말렸어. 근데 진짜 다행히 정몽준 후보가 이제 승복해줘서 아 그때는 야 이거 정말 이렇게 지나? 막 이런 공포감, 응? 막 이런 게 있었죠. 거의 20년 전 일이네요. 진짜. 그렇죠. 2002년 그렇죠. 서울 2002년 얘기. 이니까. 제가 살짝 웃은 게 그때가 이제 신혼이시잖아요. 그때 이제 어. 선거 전날이 아니지. 아니죠. 2002월에 인수위 때 결혼했다니까. 아, 인수위. 편집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취임하시기 2주일 전에 진짜 결혼한 겁니다. 아니 거기 2주일 전에 결혼식을 그렇지. 치른 거예요. 인수위 그러면은 한참 하다가. 사람들 진짜 많이 왔겠다. 이거 부조금 많이 들어. 예, 거기 제가 부조금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받았습니다. 받아야지. 뭐라서 근데 취임하고 하면 더 이상하게 그렇죠, 보이죠. 그렇죠. 아, 그럼 나이 그건 위험하지. 그러면은 온 동네 모르는 사람 다 찾아와 있어. 우리 그때 어디 거기서 만났잖아 이렇게 하면서 축의금 내고 이렇게. 근데 결혼식 날짜를 한참 전에 잡았기 때문에요. 그 당선과는 무관하게 한참 전에 잡아가지고요. 근데 2월달에 잡게 된 것은 선거 이후로 잡는다고 그냥 2월달 잡는. 아 그렇겠네. 그럼 이제 옆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뭔가 힘들어하시는 것도 보셨을 것이고 뭐 본인에 대한 그런 압박도 있었을 거고 왠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뭐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건 많죠. 네. 그러니까 제가 결혼식을 하고 곧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때 결심이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냥 중요한 자리고 그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일단 그냥 이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형식 논리 중에 하나인데 그 처갓집에 가게 되는 경우에도 주로 양복을 입고 갔습니다. 거기 복장을 반듯하게 해야 정신이 반듯하게. 처갓집이면 이제 청와대. 그때 청와대였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느낌이 다르다. 엄청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저한테 들어가서 검문당하고 들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검색하고. 야. 틀리 구할 수 없잖아. 네. 그래서 그냥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쉬운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이 아닌 그 개인의 모습은 이제 본 적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아, 그렇겠네. 그러네요. 결혼 거의 없죠. 맞아. 그러니까 그럼 거기 대통령도 그게 아셨겠다. 딸네 집에 좀 편하게 가서 사이하고 소주도 한잔 하고 그런 것도 하고 싶으셨을 텐데 그냥 현직에 계셨으니까. 저하고 술 한 번도 안 드셨어요. 아이고. 아마 저를 싫어하셨던 별로 것 안 같아요. 좋아하시네. 바빠 죽겠네. 아니 대통령은 그게 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이 세상 사이는 다 문제가 있어. 나 우리 딸 결혼하면 어떡하냐. 10년 내에 옵니다. 그 순간이. 중요한 순간에 결혼하겠다고. 생각을 해보면 전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인데요. 그렇지. 제가 사랑하는 딸이 그 결혼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질투가 나겠습니까?
근데 표현할 수도 없고. 그렇지. 예. 한나라 대통령이 딸 사위를 질투할 수 이제 없죠. 딸을 왜 데려갔어 이럴 수도 없고. 네. 아이고 자지간. 그랬고 퇴임하신 이후에는 뭐 음. 그 후로 하도 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개인적 정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맞아. 네. 아유, 너무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좀 그렇죠. 그러네요. 네. 지금 뭐 근데 사실 이제 마지막 임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도 예, 예. 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기 그리고 퇴임하고 나서까지 그 노무현 대통령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에게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는지 옆에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서울시장 자리 그리고 부산시장 자리 이런 것들 민주당에서 꼭 후보들이 수성을 해서 대통령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더 느끼셨을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에 그 온 국민이 즐거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네. 그 노무현 깍이라고 해가지고 네. 늘 조롱했고 네. 늘 함부로 했고 네. 그때 대통령께서는 그것이 국민에게 위안이 된다면 그것 좋다. 아, 그랬어요? 예, 예. 아, 아픈 얘기. 네. 그랬기 때문에 그 실제로 이제 임기 말 특히 임기 1년 앞두고 나서는 지지율이 매우 안 나왔죠. 네. 거의 20% 이하로 갔기 네.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은 거의 5명 중 4명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5명 중 4명은 조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덩달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야. 그 타겟의 동일화하는 네, 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어르신 재임 중에나 퇴임하신 이후에도 아마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저를 각별히 사랑하셔서 거기 제 뒤를 판 돌봐주시고. 이유가 네. 제 뒤를 판 이유가 아마 그런 습관이 남아 계셔서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인 아니, 이 거잖아요. 사람이 네. 서울시장이 됐잖아요. 네. 2002년에. 네.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26년까지 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딱 노무현 대통령 재임 초기와 딱 겹쳐요. 이 사람이 계속 노무현 대통령 조롱하고 흔들었어요. 내가 그때 원외위원장이고 2004년에 국회의원 됐잖아요. 네.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노무현 대통령 까기에 아주 그 선봉에 서서 그렇게 흔들고 야지 놓고 경제를 모른다. 근데 이 서울시장이 앞장서서 대통령 흔드니까 흔들리더라고. 이게 왜냐면 서울 여론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죠. 서울 여론이 악화되기 시작하고 이명박 시장이 줄 쓴 사람들이 네. 같이 까고 이러니까 내가 서울시장과 대통령이 다른 당인 경우에는 대통령이 무조건 불리하구나. 이거를 그때 많이 봤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행정수도 이전 이제 공약을 내고 했잖아. 그랬더니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관제 데모도 열고 이 이전 반대. 네. 그러면서 퍼뜨리는 말이 수도 이전하면 아파트값 반값 된다. 네. 집값 떨어진다. 반값.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우리 당원들은 나한테 집 있는 당원들은 나한테 와서 아니 우 위원장 이거 지금 뭐 수도 옮기면은 집값 반값 떨어진다는데 왜 거기에 찬성하냐고 나한테. 그래서 집값이 왜 떨어집니까? 떨어진대. 하지마 찬성하지마 막 이래. 지금 몇 배 올랐다고 난리잖아. 지금. 네. 지금 세종시 만들었는데 네. 순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앞장선 사람이 이명박 시장이었어 당시.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갖고 대통령 뒷조사하고 예. 신인척 사찰해가지고 흠집 잡아서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처음 보면 노무현 대통령과 가장 악연인 게 이명박 같아. 시장 때부터 그랬지. 맞아요. 대통령 돼가지고 흔들었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악연이 일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장과 대통령이 다른 당이면 너무 대통령 힘들어. 특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인데 네. 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만약에 시장이 됐다. 이거는 뭐 그냥 저는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 자리를 꼭 수성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서울시장을 수성하기 위해서는 네. 우상 후보가 필요한 아이고, 거죠. 마지막에 마무리가 너무 잘 되죠. 근데 오늘 우리가 듣겠지만 정말 훌륭한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이제 오창석 최고야, 긴장한다 최고야. 지금. 아니, 지금 당황했어. 머리 하나 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 하나 얘기해야 한다. 근데 진짜 이 대통령과 시장이
이게 굉장히 정책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이게 굉장히 이렇게 밀접하게 서로 협력하는 게 사실은 그 성공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항상 그런 집값 부동산 문제도 서울 집값 때문에 대통령이 맨날 실패했다고 욕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서울시장이 잘해서 같이 협력해서 부동산 정책을 같이 잘 펴서 안정시키면 대통령도 좋은 평가 받고 시장도 좋은 평가 받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 내가 그래서 수직 정원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수직 정원 같은 건 흉물이 될 수 있다. 야 그래도 1시간 넘어서 하는 동안 한마디는 내 까야 될 거 아니야. 한마디는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TBS 라디오 프로그램을 네. 나갑니다. 네. 브리핑 하러 나가는데 거기서도 나도 모르게 까고 있더라고요. 후보 양자 토론 있었는데 어땠냐. 그래서 뭐 양 후보들끼리 하고 싶은 말 했다. 근데 저도 서울 시민이지만 수직 정원은 그닥 와닿지 않는다라고 나도 모르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이 시류에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 때와 지금이 가장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웰빙이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염식단 뭐 이렇게 하면서 있는 것은 이미 충분해요. 네. 그걸 이상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었고 지금은 그걸로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단짠이에요. 자극적인 음식에서만 보더라도 그때의 삶과 지금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의 삶에서 뭐 수직 정원 얘기하면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풍요롭고 여러 가지 색을 고민할 수 있는. 근데 지금의 상황 그런 걸 고민하는 것보다 눈앞에 있는 것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 시민의 감정과 좀 많이 멀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과연 그것이 무엇이 도움이 된 것인가. 내가 할 얘기를 대신해줘서 고마워요. 그런 거는 피는 제 손에 묻히겠습니다. 남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실제로 정치 지도자가 갖춰야 될 품성 중에 하나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약이 잘못됐으면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네. 네, 네. 그 공약은 사실은 다 지킬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첫 번째로는 분석을 잘못했던지 두 번째로는 상황이 안 맞던지 혹은 판단이 거기 판단을 잘못한 것인데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큰 자질이고 용기입니다. 네. 과거는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상호 후보님은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은 분입니다. 반성할 줄 아는 분이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변호사님도 총선 때 지난번에 낙선을 하셨지만 예.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메인 공약을 이렇게 철회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후보자 입장에서. 저는 선뜻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수직 정원. 정원 철회하기. 아니 혹시 만약에 수직 정원 잘못했으면 수평 정원으로. 야, 지금 개그를 아시네요. 코드가 있으시네. 아니 그러면은 그 안경에 개그맨으로 각성하는 개그맨 각성원님들 한번 해야 저희가 되겠네. 개그맨이 없어가지고 개미 투자자를 대신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굳이 철회하겠습니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장기적 과제로 남겨두겠다라고 흘려도 그치. 되는데 그렇게 또 하지 않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한 군데만 한번 해보겠다 이랬으면 내가 그렇죠. 뭐라 안 했지. 근데 네. 어쨌든 이 이제 슬쩍 한번 디스했으니까 넘어가야지 뭐. 어쨌든 그 대통령과 시장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서울을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어떻게 적임자다 이제 이렇게 또 그럼요. 네. 그 마지막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그 민주적 정통성을 잘 따르고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만이 지금 이 정부의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대통령 4위는 곽상원이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마음속 1위는 우상호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지. 아니요. 그건 약간 무리수 같아. 아니요. 너무 지금 박 변호사님 견제하는 거 아니에요? 야, 띄워줘도 뭐 좀 근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띄워줘. 첫 번째 지역구 초대 이런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아직 1시간 반 동안 요거 생각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근데 못 찾아냈어. 못 까먹을까봐 바로 얘기한 거예요. 이 방송이 네. 이런 방송이야. 그냥 막 하시면 돼요. 그래도 뭐 하나 던져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노력을 했다. 네. 그런데 아니, 이제- 지지율이 낮은 후보일 때 노무현을 만난 것처럼 그럼요. 저도 지지율이 낮은 후보일 때 우상호를 맞아, 만나거든요. 맞아. 이거 쉽지 않았거든. 난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제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사실은 어려운 부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쉽지 않는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한번 얘기 돕기로 하니까 자기를 어디든
불러서 어떻게 활용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화끈한데 이제 내가 와. 그런 느낌이 들었지. 근데 어쨌든 보통 정치하는 사람들이 유불리를 따져요. 또 우리 이제 오창석 씨도 잘 알지만 한번 떨어져 본 사람들이 여러 마음이 복잡하잖아.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나는 그래서 선뜻 쉽지 않을 텐데 그러는데 내가 모습 보면서 이 우리가 노무현의 사위로 보지 말고 네네. 이 정치인이자 변호사인 곽상은을 재발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오늘도 난 되게 이렇게 재밌는 사람인 줄 몰랐어. 재밌으시고 정말 재미없게 생기셨는데. 이제 훅 들어가는구만 이제. 훅 들어가. 잘 보면 재밌어요. 오늘 박지가 완패한 것 같은데. 슬픕니다 지금. 보통 처음에 네. 이렇게 박지가 공격을 하면 되게 당황해. 아, 그래요? 처음 온 게스트들이 근데 네, 전혀 당황하지 않는. 땀났어요 아까 저. 그러면서 더 강한 걸 자꾸 날리시는. 아 멋있습니다. 네.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당장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네. 이제 경선이 시작이 되는데 다른 방송에서 할 수 없었던 뭐 그런 이야기들이 혹시 있으시면은 나의 진짜 마음이나 소회 같은 거를 좀 아니 실제로요. 네. 이제 대개 이제 관심들이 승부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론조사 지지율 발표가 연이어 나가면서 격차가 좀 벌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지난 한 주간 제 지지율이 한 10%쭉 급상승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급상승해도 차이는 여전히 15%에서 20% 벌어져 있는 건 맞아. 근데 이 추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추세가 네. 요 일주일 사이에 얼마나 좁히냐가 하나 네. 있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를 결정하는 투표 방식이 여론조사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여론조사 지표가 그대로 선거에 반영되지 않는다 경선에.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여러분의 한 표가 우상호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니 3,000표 싸움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여러분이 그 3,000명 중에 한 명일 수 있다. 그래서 꼭 좀 도와달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후보가 되면 상당수 국민들이 민주당 후보는 박영선이 될 것 같다고 예상하고 있다가 우상호가 후보가 되면 이건 태풍이 불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마치 노무현 후보가 대세 이인재를 꺾고 그 대선까지 음. 바람을 일으켰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저는 감히 노 대통령과 관련해서 비교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 야권에서 설사 후보 단일화가 된다 해도 그 컨벤션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 그런 힘이 생긴다. 점도 고려해서 제가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할 수 없지만 좀 사람 괜찮은데 질 것 같아서 안 찍는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간절하게 우상호의 간절한 지지. 거절할 수 없는 지지. 거절할 수. 거지.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 뭘 부탁할 때 거절당할까 봐 두렵거든. 네. 네.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데. 아니 그러니까 거절하지 아직까지 말고 뭐, 도와주세요. 네. 마음의 결정을 미루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당원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곽상호 변호사님께서 한마디 좀 네. 당원과 국민들에게 당부 한마디 해주시죠. 예, 두꺼운 얼음을 깨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얼음에 구멍을 하나 내고 네.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지지율이 약간 반등했다는 것은 지금 떨림이 있고 울림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틈을 조금 벌리면 됩니다. 힘을 모아서 두꺼운 얼음을 깨는 그 힘으로 그 틈을 더 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니까 아니 결혼을 그렇게 빨리 하신 거예요. 그런 거요? 근데 내가 국문과인데 네. 나는 말을 좀 허접하게 하고 있고. 거기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간결하게 깔끔하게 네. 비유도 잘 들고 상당히 훌륭하네. 그럼 뭐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아니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 멘트 저는 같은 전 거? 배우는 아니고요. 변호사입니다. 이런 거는 썰렁해. 요거는 조금 이런 건데 썰렁해. 요거 편집하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렸다. 양재만을 노출해야 되거든요. 아재 개그도 하는 거야. 아재 개그. 근데 목소리도 되게 좋으시고 음정이 너무 좋잖아요. 좋잖아.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오창석, 박지 두 분께 네. 어쨌든 두 분도 좀 호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보 진보 쪽에 대표 스피커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 대표 스피커요? 대표가 네. 됐어요? 부대표, 이제 부대표로 하겠습니다. 대표 스피커. 부대표로. 예. 네. 뭐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번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세세하게 돌아볼 수 있을 후보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우상호 후보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여러분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블로그라든지
공약이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 때 공약 가져와서 페이지별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페이지별로 분석할 수 있는 공약을 만들 수 있는 시장 후보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거의 다 개입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잖아요. 네. 보통은 맡겨두고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다 공약을 하나하나 다 꿰고 있는 후보가 나왔다는 것은 그 공약을 진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공약을 실천하다가 혹시나 이상한 게 나오더라도 본인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공약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보더라도 우상을 뽑아야 되는 것이고 민주정부 1년을 남겨두고 있는 이 3기를 남겨두고 4기를 열 수 있는 시장을 뽑기 위해서라도 민주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우상 후보가 돼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꼭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투표가 적극적 지지층에게 전화가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전화를 받을 수 있다면 꼭 우상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우상호 후보님, 저는 박영선 그 후보님하고도 같이 방송을 했는데 제가 그 앞에서 당당히 말했습니다. 저는 우상호 라인이다. 찍혔어. 그래서 의원님이 되셔야 됩니다, 꼭. 그 이유 때문에. 근데 이건 훨씬 호소력 있네.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지한다. 밥줄이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고 저는 어쨌든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저도 여론조사 그 매주 같이 방송을 하면서 이게 추세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는 저도 좀 기대를 같이 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저희 방송도 홍보 많이 해주시고 우리 우상호 예비 후보님이 꼭 본 후보가 돼서 시장까지 가실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장 자리를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의원님은 아니시잖아요. 네. 네. 대통령 안 하실 거잖아요. 네. 못합니다. 못해. 불출마 이거 불출마 선언. 대선 불출마 선언. 불출마 선언하셨습니다. 큰 뉴스네. 불출마 선언. 네, 여러분들 우리 우상호 예비 후보님 믿고 한 표 꽉 찍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또 더 좋은 정치로 보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또 얘기하니까 너무 좋네요. 재밌었습니다. 네, 저희 방송 나가는 금요일 내일 나가. 네. 내일 나갑니다. 내일 나가나요? 네, 네, 급하니까 민주당. 바로바로 해야죠. 우리 PD님이 열일하고 계십니다. 네, 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투표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 다시 만나뵐 때까지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간곡하게 응원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우리 우상호 예비 후보님의 진가를 좀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다음 방송 언제 하나요? 당선되시고 나서. 좋네요. 되시고 나서. 당선 축하 방송 때. 본 후보 내가 협박은 되고. 아닌데 네. 나 이게 마지막 도전이잖아요. 네. 네. 마지막 도전인가요? 전 선출직 다음에 안 나간. 난 국회의원 선거 다음에 다 안 나가니까. 근데 어차피 이거 1년짜리니까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아니 그 시장직은 계속 도전을 하는데 이 선출직에서 이번에 되면 안 되면 이제 저는 더 이상 도전 안 한다. 어떤 선출직도 이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냐? 악의정 운명이 달려 있죠. 잘들 생각하자고. 우리 한 2시간 촬영 더 해야 돼. 진짜 약간 심각한데. 내일도 하시죠. 계속 날 라이브 날로. 할까요? 라이브? 아불쇼로 이렇게 아불쇼. 매일매일 악의정 라이브. 네, 여러분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훨씬 간절한데. 네, 지금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들과 악의정으로 계속 함께할 수 있도록 네, 여러분의 웃음 드리는 방송 항상 들고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간곡한 지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과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 꼭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네. 다시 만나요 제발로 하시죠. 다시 만나요 하면 제발이라고 흔들어주세요. 카메라를 향해서. 네, 저기로. 저 가운데 가운데. 네, 여기. 네, 여러분 그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제발! 제발.